지난 13일 미국 재무부는 환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외환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환율 보고서, 이게 어떤 건가요?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거고요.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지, 특히 인위적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보고서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5회 연속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은 다행히 피했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 외환시장의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고비를 넘긴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환율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발표를 합니다. 네. 여기에서 만약에 환율 조작국, 보다 더 정확한 용어는 심층 분석 대상국인데요. 이러한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네.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제약이 생기고요. IMF로부터 감시를 받게 되는 그러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미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동안 강화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 압박이 강화되고 있었고 환율 보고서 발표가 중요한 이슈로 제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한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보고서에 전례 없이 우리 정부를 좀 압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빨리 공개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제 대놓고 환율 간섭을 하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화를 더욱더 가치를 끌어올려라라고 하는 압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도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서 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이번 보고서에서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제외를 한 다른 OECD 국가들이 이미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공개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관건은 과연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자세히 그 내역을 공개할까 하는 부분이 되겠죠. 우리로서는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과 같이 긴 주기로, 그리고 총 매입 규모가 아니라 순 매입 규모와 같이 공개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나마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미국의 직접적인 요구가 원화 강세 압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적으로 내년 초에 1,000원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아무래도 시장 개입 내역이 공개가 되게 되면 우리 원화 가치가 빠르게 오르더라도 우리 정부나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한 환투기 세력의 공격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외환시장에서는 우리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요인들이 계속 산적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위안화 가치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원화의 가치도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동안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왔던 이런 북한 리스크도 최근에 완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다 더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향후에 원화의 가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 특히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기업들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 하는데요. 가령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일 때 네. 우리 수출 기업이 미국에서 1달러짜리 제품을 수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원화는 1,1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원화의 가치가 외환시장에서 올라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똑같은 수출을 하고서도 손에 쥐게 되는 원화의 규모가 1,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거나 또는 이익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네. 이러한 상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 내 수출 달러화 표시 가격을 높이게 되면은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출이 덜 되게 되겠죠.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네. 기업은 힘들겠지만 유학생 부모들에게는 이 환전 타이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역시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요. 학비로 $10,000를 미국에 송금해야 되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번 상정을 해보죠. 네. 이러한 $10,000를 달러당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일 때 송금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필요한 원화는 모두 1,1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원화의 가치가 올라서 달러당 1,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필요한 자금이 1,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앞서 말씀드린 원화 강세는 외국 유학생 자녀를 둔 기러기 아빠와 같은 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가장 관심이 많으실 부분은 언제 환전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는 실제로 환전을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것인가,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적절한 타이밍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마디로 딱 집어서 얘기하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해외여행 앞두고 계신 분들도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해외여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여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일본에서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엔고 시절에 해외에 나가는 일본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났던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원화 강세 상황에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경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감소 요인이 되게 됩니다. 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이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것이 다소 회복이 되면서 3월 중국인 입국자 수가 13개월 만에 40만 명대를 회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강세가 심화되고 이것이 외국인 입국자 수를 줄이는 요인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상황이 제품 수출에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고 있지만 네. 해외여행과 같은 이러한 여행수지 쪽에서는 큰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이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또 국제통화기금 회의에 참석하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전략으로 좀 현명하게 이 위기를 좀 타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